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7년 7월 29일 일본 후쿠이시의 어느 작은 오뎅 가게입니다. 이곳은 단골 손님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는데 이날도 모여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단골 고객 중에 한 명인 레이코상이 가라오케에서 마이크를 빼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마저 모두 이 흥겨운 분위기에 젖어서 박수를 치고 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신나는 분위기 속에 단 한 사람의 표정은 심란합니다. 바로 이 가게의 여주인인데요. 어쩐 일인지 그녀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레이코상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원래 친한 사이입니다. 레이코상이 이 가게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었고 또 4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쁘장한 외모에다가 성격까지 사근사근 해가지고 그녀가 가게에 왔다 하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오는 다른 남자 단골 고객들까지도 꽤 많았기 때문에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여주인은 레이코상을 굉장히 초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한 남성인데요. 일치합니다. 지금 거기 있나요? 이 말에 주인은 아주 놀랐지만 차분히 몇 마디 더 나누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났어요. 손님들이 차례로 가게를 나갔고 여주인과 레이코상 둘만 남게 되는데 이때 레이코상이 주인에게 말을 겁니다. 저 8월에 결혼해요. 그이가 외국에서 돌아오면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그녀의 표정을 보면서 주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는데요. 이내 레이코상은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가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녀 주위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모여들었고 레이코상을 에워쌉니다. 당황했죠. 그러더니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경찰 신분증을 내놓습니다. 당신 후쿠다 카즈코지? 레이코상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후쿠다 카즈코. 그날로부터 22일만 더 버티면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함께 일하던 동료 여성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난 14년 11개월 10일 무려 5,459일을 도망쳐 다니면서 공소시효 15년이 넘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후쿠다 카즈코는 1948년 에히메현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 손에서 홀로 길러지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보통의 엄마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선택한 매춘. 그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던 이 집에서 벌어졌고요. 엄마는 카즈코에게 큰 애정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카즈코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퇴학 통보를 받고 이후 본격적으로 길거리를 전전합니다. 그러다가 당시 동거를 하던 남자와 어떤 집에 침입을 해서 돈을 갈취하려다 결국 붙잡혔고요. 마츠야마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당시 교도소에서 야쿠자들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동시간대에 같이 복역을 하게 됐는데 이 야쿠자들이 워낙 센 사람들이니까 교도소 간수들을 다 매수해요. 그래서 교도소 안이 오히려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야쿠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막 술을 맘대로 마시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하고 심지어 간수에게 열쇠를 받아서 교도소 안 이곳저곳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들의 손이 같은 교도소 안에 여성 재소자들에게까지 뻗쳤고요. 후쿠다 카즈코는 성폭행 피해자가 되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피폐해집니다.
그녀가 이렇게 험난했던 교도소 생활을 겨우 버티고 출소를 하게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카즈코는 호스티스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나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호스티스의 삶은 계속 돈이 벌리기보다는 빚이 늘어가게 되는데 이 빚이 결국에는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이자를 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상당히 무거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그녀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호스티스 동료들에게 굉장히 질투를 느끼고 왜 나는 그녀들만큼 벌지 못할까 하고 욕심을 내던 중이었어요. 1982년 어느 날입니다. 우연히 같은 업소에 일하고 있던 동료 호스티스 집에 놀러 가게 돼요. 그녀가 소위 이 가게에서 넘버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집에 가보니까 호화로운 가구들로 막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죠. 자괴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그녀가 선물 받은 이런 값비싼 보석들 하나씩 꺼내면서 카즈코에게 자랑해요. 카즈코가 처음에는 좋겠다, 부럽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난 안 돼? 왜 너만 잘 살아? 네가 뭔데? 이런 강한 질투와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눈앞에서 막 보석을 차고 자랑하고 있는 동료의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잠시 후 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죠. 남편이 와서 자수를 하라고 권했지만 카즈코로서는 감옥에서 워낙 끔찍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고 시신을 유기합니다. 이때 이 죽인 호스티스 집에서 고가의 가구와 귀금속까지 훔쳐서 현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의 도주가 시작된 거죠. 남편과 함께 도주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건 이후에 남편은 굉장히 불안감에 시달렸고요. 혹시 이 남편이 나를 다시 경찰에 찌르지 않을까? 신고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녀는 어느 날 혼자서 몰래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카즈코가 떠나고 나서 남편은 경찰에 모든 사실을 자수하게 돼요. 그리고 사건은 세상에 알려집니다. 언론에서는 질투의 눈먼 호스티스 살인사건이라는 타이틀로 연일 보도를 했고요. 카즈코의 얼굴이 신문 일면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녀의 신분을 파악했을 때 이미 카즈코는 성형수술을 받아서 얼굴을 바꾸게 되었고요. 이후에도 몇 번이나 성형을 감행하면서 이름을 레이코상으로 바꾸고 전국 각지로 도주 생활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그녀의 얼굴로부터 점점점 성형으로 인해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신문에서는 계속 질투의 눈먼 호스티스 살인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형으로 인해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카즈코는 오히려 조금씩 대범해집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호스티스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녀가 카나자와시에 있는 스낵이라는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단골 손님이었던 한 과자점 사장님과 가까운 사이가 돼요. 보니까 성격도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잘해주고 그래서 이 여성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죠. 두 사람의 사이가 빠르게 진전되더니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카즈코에게 이 남자가 제안을 해요. 그 호스티스 그 일 그만하고 내가 사장인 이 과자점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일을 돕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 카즈코가 고객을 접대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일을 하면서 보니까 가게 평판도 좋아지고 매출도 올라가고 정말 눈에 띄게 번창을 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예뻐 착해 게다 성실하기까지 해? 완전히 마음을 뺏긴 사장은 그녀에게 결혼을 신청하게 되는데 카즈코로선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서류를 하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미루던 중에 이 과자점 사장하고 친하게 지내던 한 친척이 수상함을 느껴요. 아니, 두 사람이 사이도 좋고 동거도 하고 있는데 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왜 결혼을 미룰까? 수상함을 느끼던 중에 이 친척이 며칠 전 신문에서 본 후쿠다 카즈코가 그녀와 매우 닮은 것이 아닌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죠.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그녀를 놓치게 돼요. 원래라면 이날 과자점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을 스케줄이었는데 인근 이웃의 장례식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또 착한 카즈코가 그거를 도우려고 장례식장에 갔죠. 잠깐 가게를 비웠을 때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었을 이 틈을 타가지고 카즈코도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바로 도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신고 덕분에 경찰은 그녀가 그동안 성형으로 인해서 얼굴이 많이 바뀌어온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즈코는 수사망을 교묘하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계속 도주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흘러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버렸죠. 1996년 경찰은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결국 현상금을 100만 엔까지 걸게 되면서 카즈코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즈코는 쉽사리 발견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 만료가 단 며칠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들은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매스컴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카즈코가 친척들에게 전화한 그 내용, 목소리를 입수하게 됐고 이걸 TV를 통해서 제보하게 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この音声でした。捕まるのが面白いんやろ。楽しみにしてるんでしょうが、私が捕まるの。そんなドジはしない。 바로 이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카즈코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우연히 오뎅 가게 주인이 이 TV에 수배 중인 카즈코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단골 손님인 레이코상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여기 와서 가라오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주 친하게 지다 보니까 목소리가 익숙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 경찰은 이 신중을 가해야 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카즈코 또는 레이코 상의 지문을 우리가 대조해야겠다 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녀가 만진 맥주병, 그리고 그녀가 여기 와서 노래 부를 때 썼던 이 악기 있죠. 이 악기를 경찰에 넘겨주게 됩니다. 지문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경찰의 잠복 끝에 카즈코는 공소시효 22일을 남기고 체포됩니다. 약 15년간의 도주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체포된 후 2003년 11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2005년 2월 지주마카 출혈로 병원에 이송이 되는데 3월 10일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57세의 나이로 결국 사망합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요. 여러 차례 성형을 해서 오랜 기간 도피를 했던 카즈코, 7개의 얼굴을 가진 잔혹한 호스티스, 그녀의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라고 할 수 있죠. 오뎅 가게 주인 기억나시죠? 그녀의 말에 의하면 카즈코는 어쩌면 자신이 붙잡힐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체포되기 전날 문득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고 해요. 혹시
날 후쿠다 카즈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날 의심하나요? 너무 대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바람에 주인은 무슨 소리냐면서 막 대답을 피했다고 하는데 이상합니다. 자기가 직접 그걸 물어볼 만큼 낌새가 이상했다면 카즈코는 도망칠 법도 한데요. 어째서 그녀는 다음날 다시 가게에 돌아와가지고는 여주인에게 8월달에 결혼을 한다면서 축하해달라고까지 했을까요? 정말 결혼을 예정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이 긴 도주의 꼬리가 잡힌 것을 행여 의미했던 건 아닐까요? 그 답은 그녀의 죽음과 함께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7개의 얼굴을 가진 여성 살인마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